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에서 무릎 족부 진료를 맡고 있는 장종원 원장입니다. 오늘 교육 영상으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많은 환자분들의 무릎, 발목 관절염 치료에 대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우리 몸에는 많은 관절이 있죠. 무릎, 대표적인 게 무릎, 발목, 어깨, 이렇게 큰 관절이 있습니다. 고관절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무릎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왜 그러냐면 무릎이 가장 퇴행성 관절염에 취약한 관절이기 때문이죠. 그림을 보시면 무릎에는 그 연골과 그 주변의 뼈, 근육, 그리고 그걸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생기는 연골 질환, 염증 질환을 관절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절의 노화로 생기는 질환이면서 골관절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관절염의 가장 흔한 발생 부위는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이 발생하는데, 척추, 엉덩이 관절도 다 관절에 속합니다. 손가락 끝마디는 사실 그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은 아니지만 수작업이 많은 어떤 일을 많이 했을 때 빈도가 높고요. 전체적으로 관절염은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관절의 변형이 초래되겠습니다. 발생 빈도는 보통 55세 이상 인구에서는 약 80%에서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 75세 이상이 되면 거의 그 나라의 전 인구에서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통계를 낼 때는 아마 관절염으로 한 번이라도 진료를 보신 적이 있다면 관절염이 있다고 아마 통계를 내신 것 같아요. 주로는 여성에서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요. 젊을 때 발생하는 관절염에는 과도한 노동, 그리고 노동이 없더라도 노화가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비만,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중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양반다리 자세를 너무 오래 있는다든지, 어떤 노동을 할 때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 많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관절염이 좀 빨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외상이나 낙상으로 인한 관절염은, 이런 경우는 이제 퇴행성 관절이라기보다는 외상성 관절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관절염의 가장 큰 증상은 통증이죠, 통증. 일단 디딜 때 아프다든지, 밤에 잘 때 야간에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자체가 좀 뻣뻣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관절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관절막에 아까 제가 활액막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 활액막에서는 관절 윤활제 같은 그 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의 윤활막, 그러니까 좋은 윤활제가 아니라 염증성 물질이 많아지면서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관절이 소리가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고, 이게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관절이 바깥 혹은 안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변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절을 이제 주로 저희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외상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외상성 관절염은 오늘 여기서 빼고,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구분을 잘 못 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은 원인이 관절의 노화, 어떤 호르몬 영향이죠.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면역 체계 이상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 이상이 20대 때, 30대 때 혹은 40대 때 발현이 되면서 관절이 급격히 망가지는, 파괴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보통 발병 나이는
퇴행성 관절염 경우는 여성들의 폐경 즈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주로 50대 이후가 많고,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는 10대 때도 발생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연령대가 뭐 50대 비슷한데 50대 이전의 젊은 연령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부위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 허리, 엉덩이 관절이 주로 많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목, 손가락, 발가락 관절, 발목 쪽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증상으로서는 퇴행성 관절염은 운동 후나 또 이렇게 많이 쓰고 나서 통증이 심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주로 뻣뻣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물론 엑스레이에서 연골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는 반드시 피검사, 혈액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확인이 돼야 확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그 한 관절만 침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절 외 합병증이 없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라든지 동맥경화, 류마티스 폐렴, 결절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왜 무릎이 아플까요? 오늘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무릎을 싸고 있는 막을 활액이라고 했고, 그 활액 안에는 뼈가 들어있고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틸리제라고 하는데, 연골은 2형 콜라겐, 타입 2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연골의 노화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 연골 세포의 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관절 연골이나 활액이 탄력성을 굉장히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관절에게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그 점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우리 자동차의 엔진 오일 같은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그 액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농도와 분자량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절 보호를 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결국 타입 2 콜라겐 세포, 연골 세포가 찢어지거나 벗겨지면서 거기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염의 자가 진단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초기 때는 붓고 물이 차는 느낌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무릎의 소리가 어떤 예전에 조금 났었는데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으로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 점점 뻑뻑해지고 잘 안 된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오를 때는 좀 나은데 내려갈 때는 많이 불편하다. 걸을 때 아프고 쩔뚝거리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나이가 오래 지나면 허벅지가 점점 가늘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 마디가 굵어지고 만지기만 해도 아픈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말기까지 3기 이상이 되게 되면 나타날 수 있고,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다든지, 나중에 4기가 되면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O자로 활처럼 휘어버리는 변형도 올 수 있습니다. 오래 쉬고 앉았다가 움직일 때 관절이 주로 뻣뻣한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나는 퇴행성 관절염인가? 퇴행성 관절염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증상을 본인이 느끼시고 전문의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관절이 조금씩 아프고 붓는 증세가 시작이 되면 연골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정상 엑스레이에서는 관절 간격이, 저 엑스레이는 반드시 체중 부하 엑스레이, 영어로 말하면 weight bearing 엑스레이를 꼭 촬영하셔야 됩니다. 누워서 찍는 엑스레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체중 부하 엑스레이에서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초기 때 보면 뼈 돌기체가 나타나고 관절 간격이 한쪽이 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더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관절 사이 간격이 훨씬 확연하게 반대쪽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고, 말기가 되게 되면 뼈랑 뼈가 서로 맞닿게 되는, 맷돌과 맷돌이 갈리는 것처럼 뼈랑 뼈가 안에 연골이 없이 뼈랑 뼈랑 맞닿게 되는 엑스레이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수술 직전에 환자분들의 연골 상태를 찍은 엑스레이인데, 보통
정상적인 연골은 저렇게 하얗게 두께도 한 2, 3mm 정도 매끌매끌한 물렁뼈로 되어 있지만 그 연골이 손상이 되게 되면 안에 노란 부분, 뼈가 다 드러나 있게 되죠. 말기 관절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대개는 이 내측 관절염이 많기 때문에 안쪽으로 O자로 휘는 관절염이 주로 많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은 체중부와 직립방사선에서 안쪽으로 많이 휘어 있고, 보통 이렇게 말기 관절이 되었을 때는 그 엑스레이처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가장 엑스레이 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지축 정렬을 아주 반듯하게 정렬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 자, 관절염 치료의 기본 원칙은 나이가 70이 넘어가신 분들, 관절염이 좀 심한 분들은 초기에는 지팡이를 좀 써주시는 게 좋고, 오래 쪼그려 앉아 있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을 가급적 피하시고, 계단 사용을 오르는 것보다 특히 내려오는 게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떤 분들이 무릎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계단 운동, 허벅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하시고 싶으면 오르는 건 천천히 오르시되 내려올 때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운동 후에는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온찜질을 하루에 한 15분 정도 해주시면 좋은데, 온찜질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물을 받아서 반신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급성기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가 심하고 열감이 있을 때는, 그때는 냉찜질이 더 도움이 됩니다.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붕대를 감아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다리, 발목이나 하태부 쪽이 좀 많이 붓는 경우에는 잘 때 다리를 좀 올려놓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일단 초기 때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죠. 소염 진통제와 도포제, 그리고 이제 주사를 쓸 수가 있는데, 주사는 크게는 연골 주사와 뼈 주사 등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뒤쪽에 나오게 되어 있고, 물리치료는 일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냉찜질, 온찜질, 그 다음에 물리치료용으로 나오는 초음파, 레이저 치료 등으로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겠고, 운동요법으로는 운동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관절에 좋은 운동과 무릎 관절에 나쁜 운동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는 수영, 그 다음에 평지 걷기입니다. 평지 걷기,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고정 자전거, 스트레칭.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좀 속도가 있는 달리기라든지 줄넘기, 등산, 특히 내려올 때 속도가 많이 나는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같은 점프 운동은 무릎에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 치료의 이제 중기 환자분들은 이 초기 때 약만 가지고는 증상을 좋아지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절에 주사 치료를 주로 거의 루틴으로 하게 되는데, 물을 빼는 게 좋으냐 안 빼는 게 좋으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봐서 실제 관절 속에 물이 너무 많이 차 있다면, 예를 들어 뭐 50cc, 100cc 이상 차 있다면 한번 빼주고 주사를 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염증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은 관절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관절 내를 청소해주는 시술이 있는데,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하고 있죠. 주사가 좋은 게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지만 주사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또 인공관절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기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는 이제 말기 환자분들은 그 앞에 약물, 물리치료, 주사 뭐 이런 걸 다 해보고 뭐 수년씩, 10년에서 15년씩 하시다 오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도 또 관절경 시술도 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그런 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오는 경우가 많고, 다리도 많이 휘어 있고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말기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특히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그 중기 치료에서 관절강내 주사 치료를 잠깐 짚어드리고 가는데, 크게는 이제 뼈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어요.
뼈주사는 요즘은 많이 쓰진 않는 추세인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이 스테로이드 주사의 이 반응, 빠른 반응에 환자분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다른 주사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좋아진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자주 쓰게 되면 환자분들 당이 많이 올라가요. 우리 몸에 뇌하수체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가 뇌하수체 호르몬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이 급격히 많이 오를 수 있고 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서 당이 높아지게 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는 다른 주사 치료를 해보다가 다른 주사에 효과가 없었다든지 할 때 한 번 정도,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쓰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자주 일주일, 2주마다 계속 뼈주사를 맞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꼭 알고 맞으셔야 되고 병원에서도 이 주사가 연골주사인지 스테로이드 뼈주사인지 이런 것을 미리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우리가 보험 적용을 해주는 연골주사,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일명 영양주사라고 하죠. 건강한 관절 활액을 보충하는 주사고 코팅 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골주사는 사실 뼈주사가 아니고요. 연골주사는 장기적으로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연골주사는 3회 맞는 제형이 있고 5회 맞는 제형이 있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제형이 있는데 자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를 하시고 좀 통증이 꽤 있고 부종이 있는 분들은 3회 이상 맞기를 저는 권합니다. 사실 연골주사는 안전하면서 전신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맞으셔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간혹 그 연골주사와 뼈주사를 좀 혼돈을 해서 이 연골주사를 이렇게 너무 많이 맞으면 몸에 나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항상 이 연골주사는 뼈주사가 아니다. 뼈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골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음 보시면 사실 이게 연골주사도 염증을 좀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썼을 때 통증도 많이 줄어들게 하고 연골이 닳는 속도도 줄게 하고 손상된 연골도 보호시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6개월 안에 3번, 5번을 했으면 그 다음 턴에도 3번, 5번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연골주사는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관절 윤활 역할을 하는 성분 히알루론산을 직접 무릎에 주사하고 코팅 및 윤활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볼까요? 한 번에 맞는 연골주사는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시노비안이라는 주사가 있죠. 좀 바쁘신 분들이나 병원에 자주 오실 수 없는 분들, 그다음 분자량을 높인 연골주사죠. 이것을 맞고 좀 길게 장시간 효과를 기대하는 주사인데 가끔 통증이 심하거나 원래 주사 맞기 전에 통증이 심하거나 물이 많이 찼던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맞는 주사를 권하는 편입니다. 무릎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한번 읽어 보시죠. 1번,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는 자세,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 그다음 2번째, 이렇게 우리 고스톱 칠 때처럼 양반다리 오래 해서 있는 자세를 오래 있는 것은 가장 피하셔야 될 1번입니다. 2번, 계단이나 언덕을 가급 피하시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고 갑자기 붓거나 아플 때는 얼음찜질, 만성통증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항상 무릎이 이 물이나 어떤 중력에 저항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근력 강화 운동, 굽 높은 신발을 피하시고 운동화나 단화 신기를 권합니다. 전체적으로 체중을 줄여주면 관절의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식습관으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브로콜리라는 어떤 채식 습관을 많이 키우시고 생선, 우유, 두부, 콩 등을 많이 드시고요. 해조류 중에는 미역, 다시마, 채소를. 술과 담배는 어디 있어도 과용과 오용이 많기 때문에
특히 관절염에도 나쁘지만 골다공증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피해 주시기 바라고. 퇴행성 관절 이것만 꼭 줄이고 움직이고 키우고, 체중 조절, 체중은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해주시고 근력은 키우고. 자, 관절염 1번, 통증은 반드시 심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참지 마시고 어느 정도 중기 이상 관절염이 되면 연골주사를 제때제때 챙겨 맞으시고, 급성기나 만성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에는 온찜질, 온욕을 생활하시고, 다리 들기, 수영, 고정 자전거 운동을, 허벅지를 비체중 부하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을 딱딱하게 만들어 주시면 많이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무릎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